자, 이제 오늘 마무리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하산하시면 됩니다. 하산하셨다 이제 다음 9월 달서부터는 펜 한 자루만 들고 오셔가지고 문제 풀고 답만 찍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미리미리들 하산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하산하는 건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시면 되죠. 자, 오늘 이제 마무리인데 오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50페이지 제 4장 타이틀이 뭐죠? 토지 이동이란 하면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되죠. 이게 먼저 나와야 되죠. 토지 표시를 뭐 하는 거죠? 새로 정하거나 토지 표시가 변경되거나 토지 표시가 말소되는 것만 외우면 안 되고 이게 또 뭔지 알아야 되죠. 토지 표시하면 6가지가 있죠. 토지를 나타내주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와 뭐가 있겠어요? 좌표. 그러면 이 6개 중에 하나를 뭐 하거나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 하더라도요. 토지 이동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묻고 싶겠죠. 자, 1번 문제 봐보십시오. 자, 1번 공간정보법에서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동그라미를 어디다 쳐야 되죠?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 자, 1번 왜 토지 이동이죠? 이거잖아요. 새로 이 지번과 지목 정하니까 신규 등록은 뭐가 되고 토지 이동이 되죠. 자, 2번 뭐가 바뀌었죠? 분할하면 뭐가 바뀌겠어요? 분할하면 한 필지를 몇 필지로? 2필지로 나누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거죠? 자, 지번이 이렇게 했다면 지번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정하는 거예요? 경계 정하고 면적이 500이었는데 이렇게 분할이 됐다면 자 14번 땅은 면적이 500에서 얼마로? 300. 면적이 변경됐죠. 반면에 14.1번 땅은 면적이 새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도 뭐가 돼요? 토지 이동이에요. 자 3번 지목 변경은 설명하는 것도 남사스럽죠. 뭐 바뀌었으니까? 지목 바뀌니까 당연히 이동이 되고 4번은 왜 이동이죠? 등록 전환하면 누구 떠올리셔야 되죠? 하리수요. 그럼 뭐 바뀌겠어요? 지번이 바뀌죠. 등록 전환이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있다가 요 동네 가서 뭐가 돼요?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뭐도 바뀌고 지목 바뀌니까 지번 바뀌고 뭐 바뀌어요? 지목 바뀌죠. 이동인데 5번 뭐가 바뀌는가? 자,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뭐가 있겠어요? 땅이 사고 팔렸다. 그럼 소유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뭐가 바뀔 수도 있죠. 주소 바뀌더라도 이동이다 아니다. 이유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바뀌더라도 이건 등기부 보고 정리하는 거지 소관청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이동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이 몇 회 때 문제예요? 25회 때 나왔는데 자 또 한 3년 됐으니까 또 나올 수 있는데 2번 문제 봐보십시오. 이동이 해당되는 것은 골라보십시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다. 만약에 울산시가 승격돼서 뭐가 됐죠? 몇 년 됐어요? 서울 지하철 타보면 20년 했다고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뭘로? 울산광역시로 바뀌었다. 이건 이동이다 아니다? 뭐가 바뀌었죠? 소재. 주소는 소유자를 당할 때 안 하고 여기서 토지에서 뭐라 하겠어요? 소재가 바뀌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다? 이동이 된다. 그래서 1번 소재 변경 이동이 되는데 자 2번은 뭐만 바뀐 거예요? 개별 공시가 바뀌거나 3번 토지 등급 이런 거 뭐가 아니다?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바뀌더라도 이동이 아니고 4번 소유자가 주소 바뀌더라도 소유자의 주소는 토지 표시가 아니죠. 이동이 아니고 5번 뭐가 바뀌더라도 근데 용도지역은 지적공부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용도지역 물론 용도지역은 지금 뭐가 아니죠? 토지 표시 아닌데 용도지역이 만약에 변경대로 이동이 아니라는 건 당연한 말인데 용도지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말 바꿀게요.
토지대장에서 용도적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주거적으로 나오던가요? 용도적은 임의적 등록사항이었죠. 등록사항으로 규정은 됐지만 현실적으로 봐는 게 나오지는 않잖아. 하지만 나왔더라도 바뀌더라도 무엇은 아니다. 이동은 아니다고요. 자, 이동이 이제 기본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됐고 1번이 됐고요. 자, 이런 이동이 있으면 봐야 되죠. 신청을 할 건데 어디 가서 신청하겠어요? 지적 소관청인데 누가 가서 신청하겠어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설 수도 있는데, 자, 3번 문제는 올해 시험에 나올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1번 미등기 토지라면 누가 지목변경하겠어요? 어디 소유자가? 대장상 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지목변경하면 되겠죠. 2번 등록상 무슨 토지죠? 정정. 왜 정정을 하죠? 자, 등록된 사항이 뭐가 있으면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이거 신청은 누가 하시고 여기서는 누가? 소유자가 하시고 이것까지 뭐 해서는 안 된다. 대해서는 안 된다. 여기 이제 한 3년 전에 개정되고 안 나왔으니까 주의하시라고요. 2번 정정 대상 토지는 계획하실 때 누가 직접 오시고 소유자가 직접 오시고 이것만 한다. 대의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2번은 틀렸고요. 3번 바다를 매립한 사람은 오원시 되겠죠. 오원시 취득자가 와서 뭐하고 신규 등록 며칠 이내에 신청할까요?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을리 하더라도 과태료는 있다 없다? 과태료는 없지만 만약에 뭐하게 되면 거짓으로 신고하면 그때는 형사처벌은 받는다. 몇 년 징역? 라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 의무를 게을리 하더라도 무엇은 없지만 과태료는 없지만 허위로 하게 되면 뭐한다? 형사처벌은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4번도 뒤에서 자세히 볼 건데 도시개발 사업 몇 필지가 사업 들어갔죠? 500필지. 500필지인데 누가 오면 안 되겠어요? 소유자 오지 말고 이때는 누가 해야 된다? 사업 시행자가 특례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소유자는 나타나지 말고 누구만? 사업 시행자. 5번은 무슨 말이에요? 187조. 상속인은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이미 법적으로 소유자니까 상속인도 상속 증명에서 뭐 하는 게 토지이동 신청할 수 있다 되겠죠. 자, 답은 이제 2번이 됐고요. 자, 4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자, 문제 푸실 때 어디 동그라미 하시고 이동 신청을 대신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번은 누구니까 나서겠어요? 채무자가 분할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누구께서? 채권자가 대신해서 분할하면 되겠죠. 2번은 공공사업인데 이 단어 나오면 뒤에 궁합 맞춰줘야 한다 그랬죠. 공공사업인데 뒤에 지목 궁합이 맞냐 이 말이죠.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기는 다 무슨 사업이니까? 공공사업이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소유자가 있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3번은 누구니까 나서는 거죠. 국가가 취득할 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장이, 지자체가 취득할 땅에서는 울산시장님께서 뭐한다? 땅 주인을 대신해서 미리 뭐 할 수도 있다. 분할해놓고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자, 4번은 이제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물의 부지, 지목이 뭘까요? 주차 전용 건축물이면 지목이 뭐가 되어 있어요? 지목이 주차장이요. 주차장이요. 주차장이잖아요. 근데 주차장에 대해서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께서 분할합병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관리인은 관리비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는 여기서 관리인은 언제 나오는 말이야? 공동주택에서는 자, 여기서 이 아파트가 두 필지 상이 서 있더라. 몇 세대짜리? 그러면 4번 땅 주인도 60명, 5번 땅 주인도 60명인데 이거 두 필지로 두는 것보다는 뭐가 깔끔하겠어요? 이렇게 합병하면 되는데 합병은 누가 해야 된다고? 소유자. 소유자가 온다면 몇 명이 와야 돼요? 이럴 때는 누가 오는 게요? 관리인데. 자, 4번은 주차장 관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주차비만 받으면 됩니다. 이분이 대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4번이 틀렸고. 자, 4번, 5번 비교해 보시면 나오는 거죠. 5번 무슨 부지? 공동주택 부지. 머릿속에서 몇 세대?
60명이면 머리 아프니까 관리인, 특히 가로 안에 있는 말도 주의하십시오. 관리인이 없다는 말은 이게 만약에 9세대 다세대 주택이라면 관리인이 없다. 그런데 9명이 다 오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누가? 대표자 와서거나 또는 마지막도 빠뜨리지 마시고요. 누구도 할 수 있고. 사업시행 내에서 관리인이 나올 때는 언제 나오는 말이다. 공동주택일 때고 주차장에서 관리인이 나올 필요는 없죠. 자, 답은 4번이 됐고 이제 5번서부터는 종목 하나씩 봅니다. 자, 신규등록 1번 대상 토지가 2개 나오죠. 자, 이렇게 바다를 매립했다. 새롭게 땅이 됐으면 뭐하고 신규등록. 또 하나는 대상 토지가 뭐가 있죠.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처음 올리는 것도 뭐가 된다. 신규등록. 1번 보면서 대상 토지는 몇 가지? 2가지. 자, 2번 신규등록 60일 이내 신청해야 되고 이를 게을리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했더니 어떤 분 10만 원 지우더니 50만 원에서 맞춰버립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서 60일 게을리하더라도 과태료는 없다.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바다를 매립했다면 신규등록할 때 신규등록 신청서 쓸 것이고 소유권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원에 확정 판결 등 여러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근데 4번 그 서류를 누가 가려고 했다면 지적소관청이 가려 한다면 지적소관청이 뭐하고 확인하고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대표 전수가 만약에 신규등록할 때 측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측량을 했으면 검사를 받는데 검사까지 받은 도면이 뭐죠? 측량성과도인데 그럼 측량성과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적소관청. 그럼 이건 지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또 뭐 할 필요는 없다. 제출할 필요는 없다 말이죠. 자, 5번 아주 중요한 말인데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동이지만 이때는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나머지는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지만 신규 등록하게 되면 지금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미등기인 상태인데 최초로 하는 건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보존 등기가 되니까 보존 등기는 당신이 직접 뭐 하시고 신청하시고 이것까지 뭐 하지는 않는다. 촉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라면 늘 뜨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신규 등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5번이 답인데 5번이 뒤에서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으로 답을 해놨고요. 자, 6번은 무슨 주의 설명인 거죠? 지적 등록주의 또는 형식주의.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반대로 하면 아무리 이동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4번 매립 증공한 때 원시 들어가지만 신규 등록 효력은 언제?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발생한다고요. 답은 2번 지적 등록주의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7번 문제. 자, 소유자는 신청할 때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1번 법원에 확정 판결 가능하겠죠. 2번 바다를 매립했다면 준공검사 확인증 4번 넣어주면 되고 3번은 무슨 뜻이었죠? 자, 이게 미등록 토지였다. 무주토지다. 무주토지라면 소유자는 누구로 가야 돼요? 국으로 가야 된다. 이게 만약에 울산광역시 남구 무고천 옆에 있는 미등록 토지가 나왔다. 누가 때를 쓰겠어요? 남구청이야. 그래서 남구청하고 국가하고 밀당을 잘해서 누구 걸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소유자를 누구로 올려야 돼요? 울산광역시 남구 올릴 때 남구 거라는 증빙 서면 정도는 첨부를 하겠죠. 그래서 3번이 그럴 때야. 지자체 명의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는 그 협의한 문서가 뭐가 된다? 남구의 소유자 증명 서류가 된다고요. 자, 4번이 답인데 왜 4번이 답일까요? 도시관리계획도 4번에 소유자 이름 나올까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뭐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소유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도시관리계획도는 용도적 지정한 것이지 여기에 뭐가 나오진 않는 거예요. 소유권 증명서가 될 수는 없죠. 이게 몇 회 때? 23회 때 4번인데 자 4번이 또 답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정답하고 8번에 있습니다. 8번에 3번 한번 봐보십시오.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뭘 버젓이 들고 왔죠? 이놈은 어떤 놈이야? 사기꾼이야. 지금 신기둥 나올 때는 무슨 상태요? 등기가 없는데 버젓이 뭐 들고 와서 그래서 여기
7번에 4번이 한번 답이었다면 또 나온다면 7번에 4번이 나올 게 아니냐. 8번에 3번처럼 서류에 뭘 놔야라는 거야. 등기사항 증명서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다. 지금 무슨 상태라서? 미등기 상태라서요. 7번과 관련해서 그렇게 답 가시고 7번, 5번은 그냥 읽으시면 되겠죠. 기타 증명할 수 있는 건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자, 8번으로 들어서 자, 1번 신규 등록할 때 대충 그려 넣을까요? 측량할까요? 측량하겠죠. 경계 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올려주면 돼요? 인접 토지 도면에다 같이 올려주면 되겠죠. 2번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은 어떻게 붙이는 게 원칙이다?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인데 물론 A도 있지만 원칙은 2번 맞는 말이죠. 4번 특징이죠.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지금 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누가 결정한다? 이때만큼 소관청이 결정 등록하는 A를 인정하고요. 5번 주인 없는 땅은 소유자 없을 때 누구로 가는 게 원칙이다? 국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답은 3번이 됐고요. 자, 9번 문제 등록 전화 머리에서 누구 떠올리시고 하리수. 자, 1번 토지대장 및 지적돼 있던 땅을 임야대장과 임야도로 옮긴다. 반대로야.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거죠. 자, 답은 나왔고 2번 어디에 동그라미 하시겠어요? 이거 멀리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멀리 떨어지면 인접지 찾지 말고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을 붙여주면 되고요. 3번 등록 전환하게 되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을 옮겨왔으면 옛날에 있던 임야대장 임야도에서는 무슨 색깔로? 빨간 색깔로 말소라는데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자, 요약집 한번 봐보십시오. 자, 요약집 40페이지. 자, 40페이지에 있던 땅 하나가 호적 파서 오른쪽 어디로 넘어갔어요? 지적도로 넘어갔죠. 그런데 임야도상에 거기 기역번 땅 보이시죠? 음영이 들어가 있죠. 그 무슨 색으로 보이시는지. 지금 붉은색으로 칠하시라고요. 이렇게 말소 처리할 때는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말소하고 오른쪽 지적도에 가서 몇 번으로 변신했어요? 35에 1번 변신을 했죠.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뭐다? 등록 전환인데 그러면 반대로 왜 안 하겠어요? 반대로 하면 오히려 뭐가 떨어지죠?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하는 것만을 의미를 한다고요. 돌아오셔서 3번 가볍게 느낌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자, 4번 반드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등록 전환할 때 반드시 측량해야 된다. 자, 등록 전환은 지금 아까처럼 그림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작은 그림을 지적도에 가서 봐야 돼요. 크게 그리기 때문에 이걸 확대 복사할 게 아니라 반드시 봐야 돼요. 반드시 뭐해서? 측량해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객관식에서 반드시란 말을 하면 주의해야 되지만 이때는 일부러 좀 함정파는 거죠.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만 한다. 측량한데 이건 어떨까요? 등록 전환하려면 반드시 지목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 자, 이렇게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법에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때 경우의 수를 세 가지를 들고 있죠. 자, 5번이 바로 그 말이야. 자, 5번 무슨 선 따라? 그러면 거기서 생각하실 때 도시관리 계획성이 그어졌단 말은 장차 그 지역은 뭐가 될 적이다? 개발이 될 적인데 지금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차피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분할하려면 뭐 해야 돼요? 측량해야 되는 게 이때는 임야대장에 임야됐던 토지를 뭐 없이. 그럼 이제 거기서는 뭐 가지고 기억하신 거야? 도시관리 계획선 따라 분할할 때는 뭐 없이도 지목병이 없이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줄 수도 있다. 그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세 번째가 나온 거고요. 답은 몇 번이 됐고요? 1번이 됐고. 자, 10번 문제 4번 봐보십시오. 10번 문제 4번. 대부분의 토지가 뭐가 되고 등록 전환되고 한두 필지만 임야대장에 남아서 짜증날 때는 뭐 없이 지목병이 없이 보내주는 게 일하기도 편할 수 있다. 자, 또 하나 보면 11번에 3번 더 중요합니다. 11번에 3번. 임야도에 있던 토지가 사실상 뭐였다? 형질변경했는데 자, 이걸 예로 들었죠. 자,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이 땅을 만약에 뭘로? 보전산지로 지정을 하면 이건 임야 이해로의 지목 변경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3번, 11번에 3번은 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상 형질 변경. 땅 주인이 뭐 받지 않고 형질 변경 없이 그냥 지목 변경을 시켰는데 왜 그랬을까요? 돈 되니까. 그러니까 돈 되니까 땅값은 올라갔는데 이 땅은 법률상 뭐가 안 되는 게 지목 변경 할 수는 없는데 땅값 올라갔으니까 반영하기 위해서 뭐 없이 지목은 못 바꾸더라도 임야도에서 어디로 지적도로.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3번이 바로 세 가지 예라고요. 시험에 세 가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나눠서 내준다고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게 원칙이지만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있더라. 그걸 잡아가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요. 자, 1번 등록 전환할 수 있는 대상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으로 원칙 뭐가 바뀔 때 지목 변경할 때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아까처럼 뭐도 있더라. 예도 있지만 원칙은 여기 있던 토지가 뭐 할 때 지목 변경할 때 호적 파간다고요. 2번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옮길 때는 이미 등록된 토지와 인접 토지와 뭘로 같은 축척으로 41페이지 그림 보시면 되는 거죠. 축척은 뭐와 같이 제일 가까이 있는 땅에 그 도면에 있는 축척과 동일하게 호적을 옮겨주면 된다고요. 2번이 그런 표현이 되었고요. 3번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된다. 이때 등록 전환은 반드시 벗어난다고요. 측량을 해야 전환한다 그랬죠. 자, 4번도 봤었고, 자, 그럼 5번이 틀렸는데 5번이 왜 틀렸을까요? 자, 10번에 5번하고요. 10번에 5번하고 11번에 4번을 뒤에서 묶어보십시오. 10번에 5번 지문하고 11번에 4번 보시면 15회 때 나오고 22회 때 나와서 올해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무슨 차이죠? 10번에 5번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고 11번에 4번은 허차 허용 범위 이내인데 자 요약집 보고 나서 다시 해볼게요. 요약집 23페이지 보십시오. 자 요약집 23페이지 보시면 거기 큰 6번에 가로 1번 타이틀이 뭐죠? 등록 전환 시 오차 허용 범위. 자 여기 임야대장상 면적이 얼마였다? 120제곱미터다. 반드시 뭐 한다 그랬죠? 측량했더니 여기서 면적을 쟀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123인데 어차피 측량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법이 오차 허용 범위를 주는데 거기 계산에 넣어봤더니 이게 허용 범위 이내이더라. 그러면 120과 123 중에 어느 게 더 정확한 면적이에요? 여기서는 작은 축척이고 여기서는 좀 더 정밀한 축척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니까 여기 토지대장에는 얼마로 올려주면 돼요? 123으로 옮겨주면 되고 여기 이 120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용 범위 이내란 말은 법이 눈 감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한다? 오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정도는 인정해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정정할 거 없이 그냥 옮겨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색깔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말소처럼 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120이었는데 면적을 새로 재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134가 나오는데 얘는 법이 정하고 있는 거기 공식에 집어넣었더니 허용 범위를 뭐더라?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그럼 먼저 생각할게요. 여기 토지대장에는 얼마로 올려야 되느냐? 당연히 이게 정확하니까 134로 올려주면 되는데 이쪽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허용 범위를 뭐 한다고요? 초과한단 말은 법이 봐줄 수가 없다. 이건 이제서야 뭐가 발견된 거야? 오류가 발견됐잖아. 오류가 발견됐으면 뭐 해야 돼요? 정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류가 있더라 돼요. 경계가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되면 면적이 잘못되면 물론 뭐 해야 돼요? 정정은 해야 되는데 누가 정정해야지? 신청해야 되잖아요. 이걸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직권으로 하게 되면 내 땅인데 나도 모르게 경계 면적이 고쳐서는 안 되니까 이건 뭘 해야 돼요? 신청으로 고쳐야 되고 뭘로는 직권 정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 나왔죠. 등록 전환 시 허용 범위로 말할 때 초과할 때는 지금 명백히 오류가 드러났으니까 이때는 120에서 134로 고치는데 이건 소유자가 뭐 하지 않더라도 이때는 뭐 할 수도 있다. 직권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요.
먼저 요약집에서 23페이지에서요. 1번에 1번은 어려울 거 없죠. 세면적 가면 되는데 1번에 2번 허용범위를 뭐 할 때?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면적과 경계도 뭐 할 수 있다. 직권 정정하고 토지대장에는 세면적으로 가져오면 된다고요. 자, 그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 돌아오셔서 10번에 5번이 왜 틀렸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허용 범위를 초과했잖아요. 그럼 소유자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요 정도는 직권 정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번 틀렸고 11번에 4번은 왜 틀린 거예요? 이때는 허용 범위 이내죠. 그럼 임야대장 면적으로 결정할까요? 새로운 면적으로 할까요? 새로운 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등록 전환은 이게 더 정확하니까 허용범위 이내든 허용범위를 초과하든 무조건 뭘로? 새로운 면적으로 가는데 이내면 그냥 가시고 허용범위 초과할 때 이걸 뭐하고? 직권 정정 사유가 된다고요. 자, 11번 나머지 지문은 가볍게 확인하시죠. 11번에 1번 어디에 동그라미 하시고 60일 가태료는 없지만 60일 의무사항이고. 자, 2번 원칙적인 모습 어디에 밑줄 하시면 돼요? 지목 변경이야. 결국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뭐가 있으면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을 때 호적파가는 것이고. 3번 사실상 형질 변경됐지만 법률상 뭐 못하더라도 지목 변경할 수 없더라도 지목 변경 없이 호적은 파갈 수 있고. 자, 5번 등기 촉탁해 준다 안 해준다? 아까 뭔만 안 해준다 그랬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란 말은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말소는 전부 다 뭐 해준다? 촉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5번처럼 늘 하나씩 넣어준다고요. 토지 등록하면 뭐 뺀 나머지는? 신규 등록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한다? 촉탁 대상이 된다고요. 답은 몇 번? 4번이 됐고요.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12번 문제. 분할. 60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 말은 분할은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갈리는데 원래 분할은 신청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할할지 말지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신청 의무는 없죠. 자, 여러분이 땅을 하나 갖고 있다. 이걸 팔려고 내놨다. 안 팔리더라. 중개업자가 조언해 주겠죠. 이거 뭐여라? 분할하면 내가 책임지고 팔아주마. 그러면 이 사람은 매매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자기가 분할을 신청하면 되잖아요. 며칠이 내야 돼? 60일. 그러면 언제로부터 60일? 마음 먹은 때로부터 60일이야.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건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분할하는 거지 60일 기간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 먹었다가 마음 사라지면 그럼 또 의무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분할에 대한 의무를 줄 때는 이 그림 떠올리셔라 했잖아요. 14번 땅 전 1필 1목 이렇게 지켜져 있는데 이 땅에 건물이 들어서는데 밭 한쪽에만 건물이 들어서면 여기는 뭐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게 하는 이걸 분할하지 않으면 1필 2목이 되니까 이럴 때는 며칠? 60일. 물론 무엇은 없어도요. 그러니까 분할은 자체는 의무가 없는 거고 이럴 때만 며칠이네? 60일 이내 의무사항이 된다고요. 12번 문제는 그거 아니냐 이 말이죠. 1번 의무 줄까요 말까요? 1필지 1부의 용도 다르게 될 때 옆에다 뭐라고 하나 쓰시면 돼요. 1필 1목 깨지니까 이때는 의무를 주고 분할을 강제한다고요. 하지만 2번 불합리한 지상경기 시장하기 한 때는 국가가 알아서 분할해야지 의무 줄 사항은 아니고. 3번도 마찬가지. 1필지 1부에 뭐가 다르게 됐다?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이건 사적 자치니까 자기네들이 봐야 돼요. 분할해서 넘기지. 지적법에서 강제할 필요는 없고. 4번은 금방 예를 들었고 5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5번은 며칠이 내야 될까요? 답은 이미 1번 나왔고요. 5번은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자, 언니 만나러 가겠습니다. 올해 이게 정답인데 요약집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요약집 42페이지 보시면 위쪽에서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디귿번에 언니가 별표 쳐놨어요 안 쳐놨어요? 가로 2번 대상 토지자 신청 의무 동그라미 2번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 디귿번 별표를 누가 쳐놨어요? 자, 그러면 거기는 왜 함정이 되는 거죠? 자, 공법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 허가받는 거 5가지 한번 읊어보십시오. 대답 못하면 원서 접수비, 2차 접수비는 반환이 됩니다. 거기에 분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규모 분할되면 안 되니까 이럴 때 분할 허가를 받았겠죠. 그럼 이때는 며칠 이내에 지적과에 와서 분할 신청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할에 대한 의무를 주는 거 뭐 때문에 준다고 그랬죠? 일필일목일 때고 나머지는 사적 자치거나 국가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일필지 분할 허가 받았어도 아직 용도가 바뀌기 전에는 소유자가 알아서 할 문제지 뭐는 아니에요. 의무를 줄 사항은 아닌데 공법과 관련해서 거기 문제 5번 같은 지문 만나면 딱 넘어가기 좋지 않아요. 1번과 5번을 대비해 보시라고요. 1번 일필질배 뭐가 다르게 되면 용도 다르면 60일 의무사항이지만 5번 토지 분할에 포함된 뭐가 있더라도 개발행위가 받았더라도 무슨 사유는 아니다. 의무사유는 아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는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일필일목과 무관하기 때문에 분할 신청 의무까지 주지는 않는다고요. 12번 5번 주의하시고. 자, 13번 19회 때 사례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다시 나올 때가 됐습니다. 300제곱미터 일부를 을하게 팔았다. 분할하고자 한다. 1번 분할하려면 측량해야 되겠죠. 측량은 누구한테? 지적측량 수행자한테 맡겨야 될 것이고. 2번 매도할 토지가 무슨 대상이라면 분할허가 대상이라면 아까처럼 분할허가 대상이라면 뭐 들고 와야 돼요? 분할 허가서를 첨부해야 될 텐데 특히 여기다 법원에 뭘 받았어도 판결 받았으면 분할허가서는 안 봐도 되겠죠.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뭘 받아야 돼? 분할허가서는 받아야 되는 거죠. 2번 맞는 말이고 3번 분할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안 재도 될까요? 면적을 나눠야 되잖아요. 두 필지로 나누어진 면적이 얼마인지 측정해서 단수처리도 해줘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됐고 4번 분할할 때 건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라는 말은 A는 있지만 원칙은 걸리지 말라는 것이고 5번 분할 측량할 때 말뚝이 없으면 담장이 없으면 뭐라도 말뚝이라도 받고 측량할 수 있다. 그래서 맞았고 답은 그럼 몇 번이죠? 3번인데 자 거기 2번도 주의하시라고요. 분할 허가서가 들어갔는데 법원에 뭘 받았어도 판결 받았어도 필요하다 이 말이고요. 자 14번 문제도 20회 때 문제입니다. 자 1번 토지 분할할 때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는 땅에다 분할된 지분을 먼저 만다. 지난주에 나왔다시피 7번 땅을 만약에 세 필지로 분할한다. 그러면 북서 기본에 따라서 서쪽에서 어디로? 동쪽으로 7번 가고 7의 1번, 7의 2번인데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집은 7번 쓰던 땅 지번이 몇 번 써야 돼? 7의 2번. 이 건물과 관련된 지번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소유자 뭐 없더라도 신청 없더라도 분할된 지번을 먼저 주고 나머지끼리 뭐 하는 게 이렇게 한다고요. 1번이 이런 말이 됐고요. 자 2번 일필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가 관계법령 수식어 나오고 용도가 뭐하면 다르게 되면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다. 며칠이네? 60일. 자 반면에 3번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할 때 분할을 신청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까 할 수도 있고 국가가 알아서 할 때도 있는 것이고 4번 무슨 사업이죠? 공공사업으로 도로가 된다. 건물이 걸리게 결정해서는 걸릴 수도 있다. 무슨 사업이니까? 공공사업이니까. 4번 틀렸고 5번 매매를 위하여 필요할 때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답은 4번이 됐고요. 15번 문제 짤막하니 좋네요. 몇 번 적으실까요? 이거죠. 이거 할 때는 분할만 할 게 아니라 이 땅은 지목이 전에서 뭐로 대로 바뀌기 때문에 분할 플러스 뭣도 지목 변경 신청이 같이 들어가겠죠. 답은 2번이 됐고요. 16번 문제 틀린 거 1번 다시 한번 확인해. 일필질배 지목이다 이렇게 되면 분할 플러스 뭐까지 지목 변경 동시 신청하시고
2번 건축물이 있는 땅을 분할할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자, 건폐율이 만약 일종 일반 주거지라면 몇 퍼센트죠? 자, 이게 일종 일반 주거지라면 건폐율이 몇 퍼센트예요? 거긴 틀리기로 작정했군요. 일단 몇 퍼센트다? 60%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이면 건물의 바닥 면적이 얼마야 돼요? 60인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분할해서 여기가 80대고 60대면 여기는 건폐율이 60%를 초과하게 되죠. 그럼 분할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분할될 수가 없다고요. 2번이 그런 뜻이 됐고요. 자, 3번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 분할한다면 굳이 시장님의 허가서는 받지 않아도 되겠죠. 판결 받았어도 다시 보여라. 분할 허가서는 받아오란 말이고요. 4번은 어디에 포인트 잡으시고 도시관리계획선 따라 분할할 때는 건물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랬었고 5번 중요한 판례인데 무슨 뜻이죠? 지적에서는 분할이 된 적도 없는데 등기 지네들만 뭐 했다? 분필이 됐다. 그러면 자 지적은 그냥 한 필지로 남아있는데 등기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다. 그럼 이 땅은 측량을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측량도 안 해왔다. 그러면 물건의 개수는 뭐가 우선하니까? 지적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게? 무효등기가 되고 여기에 지 이름이 10년 동안 올라가 있어도 이 사람은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등기부 취득시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등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위반한 무효등기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했어도 등기부 취득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5번 결국 물건의 개수는 지적이 우선한다 등기가 우선한다? 지적이 우선한다고요. 5번이 거기 등기부 취득시효까지도 말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답은 몇 번? 3번이 됐고요. 자 17번 합병도 분할과 유사한 점 이거죠. 자 합병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는데 의무를 줄 때가 두 가지가 있죠. 아까 하나 나왔듯이 아파트 몇 세대짜리 여러 필지로 두지 말고 뭐해라? 합병해서 관리하자. 그래서 60일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었죠? 공공용 지목일 때. 자 봤더니 여기가 학교용지인데 여러 필지에 서 있으면 관리하기만 하니까 이런 공공용 지목은 뭐해라? 합병이라. 그럼 이걸 반대해서 하면 공공용이 아닌 개인 용도일 때는 의무를 주지 않는다. 그럼 문제는 그거 아니냐 이 말이죠. 쭉 찾아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성격에 공공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번은 아파트니까 가시는 거고 2번 찍진 않겠죠. 3번 공장용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공장용지도 무슨 의무가 있다? 합병 의무가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고 4번은 순전히 다 뭐예요? 묘지, 유원지, 주차장은 땅 주인이 알아서 합병할 문제지 이것까지 합병을 강제할 필요는 없겠죠. 5번 뭐 유지, 뭐 저수지 떠올리시고 공원, 체육용지는 뭐가 있다? 합병 의무가 있다. 그래서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목 보면서 지목이 어떤 성격일 때만 공공적 성격일 때는 합병의 의무를 줘서 60일 이내 합병해서 뭘 편하도록 관리를 편하게 하자고요. 자 다음은 4번이 되는데 합병은 17번 같은 문제도 유력하지만 페이지 넘겨서 18번, 19번 묶어서 별표를 하시고요. 이 요건은 등기법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등기법은 출제해야 될 문제가 많거든요. 이 문제는 주로 지적부에서 물어봅니다. 자 18번 합병할 수는 없는 경우다. 틀린 것은 (1번은) 다르면 돼야 안 돼요. 동네 다르고 지목 다르고 소재가 다르면 안 되죠. 2번은 집안이 연속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3번 지분이 같으면 합병할 수 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죠? 문제가 뭐였냐면 합병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거 찾으란 말은 합병할 수 있는 거 찾으라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 4번은 뭐가 달라서? 축척이 달라서 안 되고 5번은 등기 여부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너무 쉬웠다면 19번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려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합병이 가능한 경우는
자, 1번은 가능합니까? 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죠. 결국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 2번은 합병할 수 있습니까? 자, 거기에 갑 토지를 위하여 갑 토지 등기 형제 을구의 지역권 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토지는 지금 요역지란 말입니까? 승역지란 말입니까? 자, 지역권 등기를 하는데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에 나옵니까? 요역지에 나옵니까? 승역지에는 신청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지역권 등기를 마치면 어디 찾아가서 요역지는 직권을 하는데 이 지역권은 이게 지금 14번 땅, 15번 땅이라면 어디를 위한 거예요? 15번을 위한 지역권인 거죠.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을 승역지에 설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요역지에도. 그럼 여기서 갑토지는 승역지란 말입니까? 요역지란 말입니까? 저 찍고 싶은데 뭔 말인지를 몰라서요. 갑토지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요역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역지에도 지역권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나오더라.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을 토지에는 뭐가 없다? 지역권 등기가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갑과 을 토지를 합병을 해달라면 합병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합병해달라고요. 이 요역지하고 이걸 뭐 해달라? 합병해달라 할 수. 그럼 만약에 여기 14번 땅이 승역지인데 14번 땅과 13번 땅을 합병해달라면 A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승역지의 특징은 전부에 설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도 되니까 승역지를 합병하더라도 이게 일부이더라도 승역지 민법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무엇은 합병할 수 있어요? 승역지는 합병하는데 요역지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떼야 되죠?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되는 거지.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합병하게 되면 결국은 한 필지가 됐는데 요역지가 뭐가 돼요? 일부가 되면 이건 민법에 위반하잖아요. 무엇은 합병할 수 없는 거예요? 요역지는 합병할 수 없다. 그런데 2번은 뭘 먼저 알아내야 돼요? 갑토지가 요역지인지 승역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승역지라면 뭐 할 수 있지만 합병이지만 여기는 요역지니까 요역지하고 옆에 있는 땅을 합병할 수는 없는 경우죠. 자, 2번도 안 낼 거죠. 3번은 공동저당인데 무슨 저당이죠? 추가적 공동저당이기 때문에 이때는 합병할 수 없다. 자, 4번은 가압류가 똑같으니까 되겠죠. 접수번호까지 동일한데요. 같더라도 저당권만 봐주는 겁니다. 저당권이 아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접수번호까지 동일하더라도 합병할 수 없고 뭐에 한해서만? 저당권 안에서만. 그래서 4번 주의하시라고요. 같더라도 뭔만? 저당권만. 그래서 5번만 가능한 거죠. 5번 뭐 저당권이나 근저당 같은 걸로 보니까 근저당이 접수번호까지 동일하다. 이때는 뭐 한다?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지만 3번은 당연히 골라내셔야 되고요. 4번도 같더라도 뭐일 때만 봐준다. 저당권. 그럼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번호까지 같더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답은 5번이 됐고요. 자, 20번 지목 변경. 자, 우리가 할 때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 어느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뭐 하는 거야? 지목 변경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떠올리시고 1번 소유자가 지목 변경할 땅이 있으면 며칠? 60일 의무상. 물론 뭐상 없지만 과태료는 없지만 일단 60일 의무는 있는 거죠. 2번 어디에 밑줄 하시면 되고 형질 변경의 공사가 이렇게 보였다. 준공이 됐으면 사용 목적 추정 원칙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자, 3번 전답 가수원 동그라미 하시고 한마디로 퉁치면 농지. 농지 상호간의 지목 변경일 때는 용도가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지적과에서 농지가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4번 읽어보시면요. 국어실력으로 읽어보더라도요. 지목 변경의 신청에 따른 서류를 누가 관리하죠?
지적소관청에 가려면 시도지사가 확인할까요? 아니 느닷없이 도지사가 이 서류 확인하러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확인하겠어요? 지적소관청인데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더라. 어렵다고 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문 자체에서도 어긋날 때가 있다고요. 지적소관청에 가려면 누가 확인하고?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거죠. 자 5번은 2번에다 내열하겠죠. 아까 여기서 공사가 뭐 해야 되죠? 준공된 때 지목병이지만 공사가 뭐 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다도 동그라미 하시되 누가 신청하는 거죠? 이 지역은 공사 착수하면 누구 오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자우지간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소유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요. 준공 전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합병 신청하면 공사 준공 전에도 미리 뭐 받아준다? 지목 변경 받아준다고요. 답은 몇 번? 4번이 됐고요. 자 21번 문제. 자 1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뭐였죠? 완료한 토지 이거나 똑같죠. 공사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 뭐 한다? 지목병인데 뭐와 관계없이 건축 준공과 관계없이 이게 우리가 지목할 때 무슨 원칙이에요? 사용 목적 추정 연칙에 따라서 여기 형질 변경에 공사 들어가면 택지 개발 사업이었다. 아파트 없이도 공장 부지 조성 공사했다. 공장 건물이 없더라도 미리 뭐 한다? 지목 변경 대상이 된다고요. 그게 사용 목적 추정할 때 나왔단 말이에요. 2번 보는 순간 더 내려갈 거 없겠죠. 했더니 2번을 또 어떠면 어떻게 맞냐면 미리를 지우더니 나중에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목 변경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측량 대상이 아니다. 자 3번은 공장 부지 조성 목적 지목이 뭐로 바뀌겠어요? 공장 용지. 자 4번 매출의 확보는 가축이다 아니다. 가축이다. 그러면 여기는 독립성 있는 축사 뭘로 바뀌고 목장 용지. 자 5번 지목 변경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이걸 뭐 하더라? 거부하더라. 그러면 국민은 여기서 자기의 권익을 침해받아야 안 받아요?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보상금도 달라지죠. 그럼 잘못된 처분이라면 여기에 뭐 둬야 돼요? 항고소송 행정처분으로 보게 된다고요. 잘못된 처분이라면 뭐 할 수도 있다? 소송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답은 2번이었고 자 22번도 한 번 나왔던 기출문제를 제가 변형했습니다. 자 거기 위에 박스 눈으로 내려오시고 1번 보고 역으로 올라다녀야 되죠. 1번 이 토지는 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어디에 있어요? 8월 1일 신규 등록 있죠. 2번 이 토지 지번은 158이다. 근데 거기 봤더니 10158-1이니까 이건 1581번이 아니라 158에 1번지가 되는 거죠. 자 뒷부분은 맞죠. 78년 2월 2일 분할돼 몇 번? 그러면 이게 분할됐으니까 그건 몇 번이 된다는 거예요? 158에 4가 된단 말이죠. 자 2번 앞부분 때문에 틀렸고 3번 최초 면적은 158에 4의 최초 면적 얼마? 40. 자 원래 면적이 얼마였죠? 60으로 줄어든 이유가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얼마 준 거예요? 얘가 60 갖고 얘가 40 가졌던 거죠. 40이라는 거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5번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었다? 전대니까 전에서 대로 바뀐 거고. 5번 2004년 1월 3일 합병돼 말소된 159번 땅 면적은 얼마? 왜냐하면 이 60이 다시 얼마가 됐죠? 80이 됐으면 합병된 몇 번지가? 159번지는 면적이 얼마였다? 20이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몇 회 때 문제? 16회 때 늘 이런 문제를 예상하셔야 된다고요.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23번 문제. 바다로 된 토지. 그러면 잠깐 0.1초 뭐야 돼요? 땅 주인은 마음이 뭐하겠구나. 술 먹으러 가면 안 된다고 그랬었나? 억장이 무너진다고요. 자 1번 2번 묶어서 키워드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자 내가 지금 땅이 14번 땅이고 토지대장에 내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 땅이 뭐가 됐다? 바다가 되는데 바다가 됐다고 무조건 이 장부를 말소하는 것은 아니고 바다가 되더라도 두 가지. 1번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쓰지는 마시고 반대해서 가면 바다가 됐더라도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면 말소해서는 안 된단 말이잖아요. 2번은 어디에 밑줄 하시겠어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말소해서는
안 된단 말인데 국어로 풀면 일단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도 봐야 없어야 된다. 이럴 때 대상이 되는 거고. 3번 틀렸죠. A는 말소인데 90일인데 이거 절차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받아가 되면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뭐 해줘야 돼요? 통지해주면 60일이 아니라 며칠? 90일인데 3번 어디가 틀렸어요? 수수료는 안 내죠. 지금 3번이 틀렸는데 어느 부분이? 받아로 된 날로부터 아니라 통지하지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이고 이때 신청하는데 수수료 받으면 돼야 안 돼? 자, 이 땅이 얼마짜리였냐면 20억짜리였습니다. 수수료 1,400원 내야 됩니다. 1,400원 안 냈다고 공무원이 서류를 확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갑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곡괭이 들고 쳐들어갑니다. 일단 신청하더라도 수수료도 받지 않고 4번 더 중요한 말 나왔죠. 이분이 끝내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할 건데? 직권으로 말소할 건데 이때 측량해야 되는데 측량 수수료를 받으면 돼야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직권으로 하더라도 측량 수수료를 받아내지 않고 5번은 주어 잡으시고요. 이렇게 말소 처리가 됐는데 이게 지형 변화로 다시 뭐가 됐다? 다시 토지가 되면 이미 포락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적소관청이 누구 꼴로? 국으로 회복 등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소관청이 알아서 회복하면 되는 거죠. 자, 24번 문제 몇 회 때 문제죠? 22회 때 거의 다 틀렸습니다. 자, 거기 옳은 거 찾기. 자, 1번부터 내려오면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1번은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면 이때는 말소하면 안 되잖아요. 일시적 틀렸고 또 하나 틀렸죠. 공유시면 관리청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금 주어가 지적소관청입니다. 소유자한테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네가 뭐 해라 말소를 신청하도록 하는 거지 관리청에다 말소 신청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1번은 근데 몇 군데 틀렸죠? 두 군데.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통지 받은 날은 맞게 나왔죠. 근데 여기는 60일 아니라 90일. 3번 어디가 틀렸어요? 이런 걸 말소할 때까지 굳이 뭐 받을 건 아니야? 승인까지 받을 건 아니고요. 4번 어디가 틀렸어요? 4번은 맞았습니다. 지적소관청은 다시 뭐가 되면 토지가 되면 말소 당시 자료에 따라 뭐 회복할 수 있다 하니까 4번 맞았고 5번은 두 군데가 틀렸지. 이때 알려주는 건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야? 소유자와 공유시면 관리청에다 받아가 됐으니까 관리하시라고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선 시도지사 및 안전행정부 장관 대신에 뭐 들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 및 공유시면 관리청에 통지를 하는 거죠. 답은 4번이 됐었고요. 25번 문제 종합 문제입니다. 1번 바다를 매립했죠. 신규등록 며칠? 60일. 2번 어디에 키워드 잡으시고 도시관리 계획선 따라 분할할 때는 뭐 없이도 지목병이 없이 호적 파악할 수 있고 3번 공동주택 부지는 며칠? 60일 의무사항이 되고 4번 용도가 바뀌어서 지목 변경 며칠? 60일. 그러면 답은 5번인데 5번이 되는 이유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오늘 하산 못 합니다. 자, 아까 바다가 됐을 때 말소하면 말소는 90일이지만 여기는 말소했는데 다시 뭐가 됐어요? 다시 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소관청한테 의무를 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소관청이 알아서 회복 등록하는데 여기에 90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5번은 말소 신청입니까? 회복 등록입니까? 회복 등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할 게 아니고 소관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거기 소유자도 틀렸고 90일짜리도 틀린 거죠. 답은 5번이 됐고요. 26번 보고 시돌아가죠. 자, 잘못된 거 1번 토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가 지형 변화로 바다가 됐다.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일부 경계 잡으려면 측량해야 되겠죠. 2번 임야되어 있는 토지가 사실상 뭐였다? 형질 변경했다. 지목 변경할 수 없다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무엇은 못해도
지목 변경은 안 돼도 등록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3번 합병은 지맘이다. 하지만 무슨 부지는 공동주택 부지라 할지 공공용 토지는 며칠? 60일. 4번 지적도 및 임야도에 뭐가 다르면?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축척이 같아야 되고. 5번 왜 틀렸죠? 5번은 하천이 됐죠. 바다로 잠기면 말소하지만 하천 부지가 되면 이때는 말소하는 게 아니라 뭘로? 지목 변경 대상이 되겠죠. 틀린 것은 몇 번? 2번이 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도시개발사업 축척 변경 보도록 하죠.